손? 손? 아니지? 없지? 아유, 잘했어. 아, 효빈이 얼마나 예뻐요. 아주 잘했어요. 자, 봄노트 제 3장이고요. 오늘 들어갈 유형 이제 수능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뭐라고 써놨습니까? 지난주에, 아니지? 화요일 수업이구나. 화요일 수업 때 오답률 80% 넘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오늘은 뭐 75% 정도? 아유, 오답률 75% 정도? 그래서 요것만 봐, 화면만 봐봐. 어떻게 75% 나오나 보시면요. 36번 문제가 51%. 자, 이거 우리 맞출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이 문제는 맞춰야 돼. 근데 뒤에 넘어가면 75.8% 나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그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까지 우리 반 도전해 볼 거고요. 오히려 삽입 문제가 나는 오늘 여러분들 많이 틀리지 않을까 싶어. 오답률은 둘 다 비슷하게 62%, 67% 요 정도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 반은 삽입을 조금 틀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내가 좀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많이 꼼꼼하게 쌤이 내 지문을 다 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36번은 선생님이 먼저 자,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형광펜은 이따가 치세요. 네, 이따가 치시고 제 말 따라서 같이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글에 왼쪽 아래에다 쓰십시오. 우리 순서 문제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순서 유형 풀이법이라고 잡겠습니다. 순서 유형의 풀이법이요. 자, 열 맞춰서 나 살짝 여기로 뺄게요. 자, 순서 유형 풀이법은요. 1번 먼저 첫 문장을 읽어야 돼. 첫 문장은 제시문이야, A야? 제시문이지. 그래서 첫 번째 출발할 때는 우리 제시문 분석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제시문을 읽을 때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쌤 수업 계속 들었던 애들은 익숙할 텐데요. 뭐 있습니까? 연대지 나와야지. 그치? 안효빈이가 1등급이 안 나오는 게 지금 이상하다고. 그쵸? 자, 연, 대, 알려줄게. 지. 요거거든? 그럼 이승준 2가 맞춰봐. 얘 뭐겠어? 느낌 뭐지? 이번에 이승준 1 갈 거야. 얘는 뭐겠어? 아니야. 대지 아니야. 야, 뭐야? 대. 뭘까? 하나 더 힌트를 줄게.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대머리 하지 말고. 뭐야? 대명사. 나이스. 자, 동대 라인 돌아봤으니까 휘경 한번 가볼까요? 소민주. 지시지라고요? 지시지라고요? 지시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들이야. 자, 그래서 묶어서 따라하자. 연대지, 연대지 말합시다. 연대지, 연대지. 자, 연은 뭐예요? 대는 뭐예요? 지는 뭡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시문 안에 연대지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얘네들의 앞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자, 선생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좀 해보면 however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그럼 앞문장은 제시문과 같은 뉘앙스가 나와야 돼? 반대말이 나와야 돼? 알겠어? 모르겠어 이거? 알겠지? 또 가보자. For example이 제시문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앞문장은 제시문에 대한 무슨 진술이 들어가 있어야 돼? 구체적. 제시문이 구체적 진술하니까? 그럼 앞문장은? 간단한. 일반적 진술. 나오겠지? 이런 식인 거야. 또 가볼래? also가 나와 있네, 제시문에. 그럼 앞에는 전혀 다른 말 해야 돼? 유사한 1번 논지가 나와야 돼? 1번 논지. 자,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얘들아? 있어. 야, 근데 내가 신입생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방학이니까 신입생들 계속 오잖아. 너 독해 수업 처음 들으면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처음 느낄 거야. 이 말을 내가 많이 해. 그래서 지금 쌤이랑 동대는 내신만 한번 해봤잖아. 그치? 2학기 내신만 하고 수능 수업 듣는 거고 그래서 아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처음에 좀 낯설게 느껴진다면 조금만 버티고 한 달만 버텨봐. 한 달만 버티면서 해줘야 되는 건 단서 암기만 해.
그럼 내가 for example 나오면 이런 식의 단서 흐름이래 라는 것만 외우고 새로운 지문에서 나타날 때마다 그걸 써먹으려고만 해봐. 그럼 쌤이 원하는 게 뭔지 알 거야.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접근을 해버리냐면 아, 스킬을 배우는 강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난 절대 스킬을 가르치지 않아. 왜냐면 수능 문제는 일부만 풀고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아니에요. 스킬이라는 건 약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걸 읽어 자 답 찾아 막 이런 느낌의 스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문장을 읽어낼 때 뭐에 주목해서 문장을 읽어야 되는가가 형광펜 단서니까 기억만 해. 그리고 다른 지문에 나오면 그거 적용하려고 해봐. 그것만 하면서 한두 달이 지나가면 쌤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술술 읽혀요. 이 말 입에서 나올 거예요. 알겠지? 연습량에 비례할 거니까 꼭 신경 써보면 좋겠고. 자, 순서 문제는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지거든요. 1번에 제시문 분석으로 연대지 잡았어. 자, 그리고 나면 2번이야. 뭐 앞 내용이 뭐가 나올지를 예상을 했으니까요. 앞 내용도 되고요. 이제 뒷 내용도, 여기서는 뒷 내용이 맞겠다. 미안해. 앞 내용이 아니죠? 순서 문장이니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보면 제시문에서 연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A부터 C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얘네 다 읽지 마시고요. 무슨 문장만 읽으라고 합니까? 첫 문장만 읽으세요. 대신 첫 문장은 하나의 문장을 다 읽어야 돼. 첫 줄만 읽으란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 첫 문장을 읽을 때도 우리의 눈에 꽂혀야 되는 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자, 뭐겠어? 연대지, 맞아요. 오늘은 연대지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계속 할 겁니다. 자, 연대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 쌤 여기 for example 있습니다. 자, 얘만 잡고 끝나야 돼. 무슨 말일지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일지 생각해 봐야 돼. 연대지를 잡았어? 그러면 A의 앞에는 이런 내용 나오겠다.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 그럼 이게 쌤도 수많은 학생들을 피드백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있냐면 for example 네모 박스를 쳐. 근데 그 치는 거에서 끝나버려. 그럼 이거 정시 공부 못하는 거야. for example 나왔으면 앞에 무슨 말 나오겠다가 간단하게라도 적혀 있다면 고민해보고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좋아. 자,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라스트 3번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순서 문제는 오답으로 유도하는 게요. 앵간히 읽다 보면 머릿속에 약간 로또 번호 받듯이 이게 답인가? 하면서 BAC 막 이런 식으로 떠올라. 근데 그렇게 떠오르는 건 80%가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 내용적 연결이 괜찮은 부분이거든. 근데 수능 순서 문제나 수능 삽입 문제는요, 내용적 연결이 괜찮지만 논리적으로는 되지 못하므로 오답이다 라는 함정을 파놓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땐 반드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어 하십시오. 속어. 왜 제시문 뒤에 B야가 아니라 A가 안 되고 C는 안 되니까 뭐가 먼저겠다? B가 먼저겠다. 자, 이 접근법을 취해 볼 거야. 취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나랑 같이 웜업을 조금만 하고 풀어볼게. 제시문을 선생님이 먼저 읽을 건데요. 오케이, 형광펜 한번 들어가 보자. 제시문에 usually think but 이렇게 두 개만 먼저 잡아봐요. 네. 자, 쌤 저 두 개만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이거야. 자, 오른쪽에다가 열 맞춰서 저는 제시문이라고 적겠습니다. usually think는 야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해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생각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통념. 그럼 통념 나오면 분명히 뒤에서 뭐 할 거예요? 반박. 그럼 이렇게 통념과 반박의 대립이 눈에 띄게 읽히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질문은 clock. 뭐에 대한 글입니까? 시계네요. 좀 쉬워요. 자, 그럼 시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physical, 뭐한 것으로 본다. 물리적인 것으로 본다. 그럼 쌤, 물리적이다라는 건 그 안에 담긴 속뜻이 정말 많은데 실체,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 physical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고 형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시계라고 하는 거는 physical적인 거야. like 마치 모처럼 말이야. 알람 시계나 손목 시계 같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을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가 머리에 남아야 되거든? 그럼 이 문장은 손목시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람시계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럼 시계는 뭐 하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야? 물리적이다, 피지컬. 그럼 한 단어만 적자. 뭐야, 시계는? 피지컬이다. 이렇게만 남겨두는 거야. 중요한 단어만. 피지컬. 다음 거, but, 하지만. 그럼 얘들아, 이 but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뭐하게 읽어내려 가야 돼. 반대되게 읽어야 돼. 그게 알려주는 거잖아. 이와 달리 시계라고 하는 건 진짜 프로세스야. 야, 어떤 프로세스인데? embodied 되어 있는 프로세스야. 어디 안에? 기계 안에 embodied 되어 있는 프로세스야. 그럼 아까 이 embodied는 뜻이 뭐더라? 구체화되다. 좀 더 짧게 말하면 구현하다라는 단어야. 근데 이 구현하다라는 건 얘들아 어떤 걸 말하냐면 실체가 없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임바디라고 해. 몸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보통 구현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이 작품에 구현되어 있어. 머리에 안 보이는 아이디어가, 눈에 안 보이는 아이디어가 작품을 보면 보여. 이런 말로 쓰는 거거든. 그렇다는 건 시계라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에 보여져 있을 뿐이야. 기계로 보여져 있을 뿐이야. 그럼 사람들은 시계 생각하면 이렇게 손목시계 생각하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 안에 숨어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야. 이 뉘앙스로 읽을 거야. 그리고 the nature of that, 바로 그 과정의 nature는요, repetitive, 뭐 한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but부터 문장 끝까지 한 단어만 난 여기 적을 거거든. 내가 어떤 거 적을 것 같냐? 맞춰봐. 어떤 거 적을 것 같아? 가장 힘이 세게 느껴지는 단어가 뭐야, 내용상? 시계. 근데 시계는 앞에도 시계잖아. body? 프로세스, 과정. 근데 그 과정의 본질이 뭐래요? 반복이래요. 그럼 시계는 프로세스고 프로세스는 뭐예요? 반복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repetitive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봤어요. 자, 이제 이것도 감이야. 지금 내가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몸이요. 바디만 꽂힌 거지? 과정이요. 거의 다 왔지? 근데 과정의 본질이 repetitive래. 그럼 이거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맞니?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아마 뒤에는요, 피지컬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repetitive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repetitive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겠죠. 이 정도까지가 뒷내용 추론하는 거예요. 시계는 뭐한 성격을 가진다? 반복의 성격을 가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A 한번 내려가 보자. 이제 첫 문장을 읽을 건데 형광펜 칠 건 뭐예요? indeed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indeed 위에다 써봐요. 쌤, indeed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순접. 그리고 앞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indeed 위에다 써, 호영아. 순접 플러스 강조라고 써. 그러면 A 첫 문장 내용을 읽으면 A 앞에는 어떤 말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추론할 수 있어.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 나와야 돼. 그래, 이게 단서라니까. 이게 앞 내용에 대한 추론이야. 자, 그럼 B 한번 내려가 볼래? B에는 another라는 표현과 much longer를 쌤이 먼저 잡았어. 자, 근데 잠깐만,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사기치는 느낌이야. 쌤아, 얘네들은 어느 것도 연대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아. 이제 쌤 수업에서 알려주는 게 연대지는 누가 봐도 연대지잖아. 저게 플러스 알파. 순서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까지 계속 알려줄 거예요. 체크해 놓으세요. 이따 풀고 보여드릴게요. 자, C 부분 내려갔을 때는요, 눈에 띄는 건 안 보입니다. 첫 문장 니네가 눈으로 훑어봐 그냥.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없는 거 확인될 거야. 맞지? 자, 그럼 쌤이 지금은 어디까지 풀어준 거냐면 1번까지 내가 풀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어디 읽는 거야? A, B, C. 무슨 문장? 첫 문장. 대신 답 찍을 때는 이거다가 아니라 얘가 아니니까 이거다라는 속어적인 접근법을 써보자고요. 됐어요? 시간은 3분 드려볼게요. A, B, C만 맞춰보는 거예요.
왔어. 영상 보고 했는데 이거 첫 번째 뭐지? 이거는 컨셉하고 네. EX가 뭔지 여기 exercise. 쓰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다 쓰는 맞아. 요 문장을 그대로 쓴 다음에 네. 안 보고 수업 때 다 했으니까 안 보고 태미가 여기다가 구조 분석을 직접 해보는 거야.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 형광펜 되나? 단어도 똑같이 이거 있어. 요거는 오늘 독해 수업을 처음 하는 거거든 우리가. 네. 그때 나오는 것들이라 얘네 일단 보류해. 그러면 수업 때 알려줄게. 문법. 문법은 쌤이랑 수업 때 필기를 해. 칠판에다가. 그걸 여기다 먼저 해. 지난번 맞아. 문법 강의. 다 올라가 있거든, 유튜브에. 그럼 그거 듣고 문제 풀고 나서 오답 노트를 여기다 시키거든. 그러면 네가 틀린 문제 적고 왜 그런지 해설 적는 건데 이건 쌤이 이따가 샘플 보여줄게. 그래야 와닿을 거야. 그러면 일단은 문법은 강의 보고 쓰고 맞아. 어떤 아직 문제만 풀어봐. 알겠지. 여기 아무 데나 들어가 있어도 돼? 어디 갔다 왔어, 예린이? 편의점? 여기랑 여기 6호, 7호 다 괜찮아. 엎드리지 마요. (1분) 남았다. 왜 지웠어, 황지우? 골라봐봐, 호영아. 답. 자, 시간은 여기까지 끝이야. 내가 제시문을 풀어줬기 때문에 실전보다 시간 넉넉하게 드린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얘는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자, 호영이 잘 봐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4번과 5번을 그대로 선지 쌤이 밑에다 넣어놨죠. 나는 안 보여서 여기다 적을 건데, 자, 4번 선지는 C, A, B였어요. 그쵸? 그리고 5번 선지는 C, B, A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애들 대부분이 뭐가 시작이다 라는 건 안 거야. C가 시작이다. 그럼 관건은 A, B의 위치의 근거가 무엇이냐 였고요. 실제로 수험생들이 선택한 비율도 보니까 4번 선지가 48%로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5번 선지가 28%로 가장 많이 찍은 오답이었어요. 됐지? 나는 우리 민석이랑 승준이, 원이 맞춰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4번 둘 다 잘 맞췄고요. 그쵸?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다 5번 찍어서 틀리기는 한 것 같아.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보자고. 그럼 이제 순서 문제 공부할 때 우리 애티튜드야.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5번이네, 4번이네가 아니라 지금처럼 가장 많이 찍은 오답이나 내가 틀린 오답과 정답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선지만 한번 봐볼게. A, B가 뭐가 먼저냐가 포인트란 얘기야. 이 문제 해설할 때는. 이해됐지? 오케이, 굿자.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 A부터 달려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정도 잡아도 뒷줄 보이니? 보여? 괜찮아? 자, 그럼 이렇게 잡을게. 자, 선생님, 우리 A부터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저는 A의 위치 맞춰서요. A, 그리고 A 앞에 나올 내용, 앞. 자,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볼게. 그럼 읽어보면 인데드 정말로 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A와 앞 내용은 똑같을 거다라고 가정했고요. 그리고 A의 내용을 보니까요. impossible이라는 im, 그리고 뒤에 나오는 not까지 눈에 띕니다. 자, 그럼 부정어구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이거 무슨 부정이에요? 이중 부정. 그럼 부정어구 해석하자 그랬어요? 버리자 그랬어요? 버리자. 자, 그럼 이걸 버리면 불가능할 거야. 아니, 시계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에 의존한 애들이라는 거야? 반복.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야? 시계는 뭐 하는 애들이야, 여러분? 반복하는 애들이야. 쌤, 잠깐만. 그러면 제시문 뒤에 A가 나오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앞에서도 시계는 뭐 한 거라고 했으니까? 반복.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확률적인 거 조금만 쓰자. A가 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끝까지 검토 한번 해보자. 그래서 B로 내려가 볼게. 자, B에서는 선생님이 another와 much라는 걸 잡았어요. 자, 일단 another부터 너무 분명한 게 또 다른 이란 말이잖아. 그럼 얘는 1번이 될 수 있어? 2번이 되어야 해? 2번이 되어야 돼. 마찬가지로 much라는 건 무슨 급이야, 아가들? 비교급이야. 그쵸? 그럼 야,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건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어? 앞에 경미한 문제가 나와줘야 돼. 경미한 문제가 나와줘야 돼. 즉, 비교급과 another 때문에요. 지금 이 전체 문장은요, 뭔가 두 번째 진술이다 라고 쌤이 가정을 했고, 자, 얘를 바탕으로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라디오카본이라고 하는 거 방사성 탄소 뭐 이런 거래요. 그러면 방사선 탄소의 데이팅은 날짜를 추적할 때 데이팅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또 다른 더 장기간의 규모의 시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외치나 이해되나 봐. 시계라는 개념이 있고 라디오카본 데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이 두 개의 개념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말을 할 거야? 시계. 그럼 시계 중에 조금 더 장기적인 규모를 다루는 게 이 데이팅이라는 개념일 거야. 그러면 시계가 일반적 개념이라면 데이팅이 무슨 개념이야? 구체적 개념이지. 그럼 두 번째 진술이라고 잡았을 때 주제에 대한 두 번째 진술이겠어? 두 번째 예시겠어? 두 번째 예시일 거야. 그렇게 접근해 보는 거야. 그럼 쌤, 얘는 뭐에 대한 예시일진 모르겠지만 일단 예시 2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말까지 나오네요. 자, 이 두 가지가 like this 이렇잖아. 이것과 같잖아. 그럼 이것과 같다는 건 앞에 나오는 예시 몇 번과 1번과 예시 2번이 일치하잖아.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납득되죠? 자, 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옮겨 봅시다. B라고 하는 건요, 예시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그리고 2번이고요. 쌤은 그냥 R이라고만 할게요. 자, 이게 예시 2번이에요. 그러니까 앞 내용 추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앞. 자, 앞은 예시 몇 번이야? 1번이 나와줘야 돼. 시계에 관련된 예시. 자, 이거 이해돼, 안 돼? 돼요? 뒤에 더 가보자, 이제. C까지 내려가 봐. 자, 쌤, C도 첫 문장 읽어내야 돼요. C도요, 조금 위로 올릴게. 첫 문장 읽어내야 돼요. 자, 보면 시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런 과정이야. 야, 뭐 하는 과정이냐면 repeat itself over and over. 그 스스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이야. 뭘 위해서? indefinite,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한 단어는 뭡니까? 반복이요. 쌤, 시계는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선지 내려가 주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분석을 했을 때 선지 내려가서 소거가 가능한 게 두 개가 나옵니다. 몇 번 소거가 가능합니까?
2, 3번이 소거가 가능해. 그치? 그럼 2, 3번 오른쪽에 이렇게 묶어봐. 쌤이 일부러 선지를 한 문장씩 끊었거든요. 그럼 2, 3번 옆에다가 왜 2, 3번이 안 되는지를 적을 줄 알아야 돼. 고민했어? 그럼 이런 식으로 적히면 되지 않을까? 제시문에는 예시 1번이 나오지 않으므로 B가 시작이 될 순 없다. 자,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야, 해설지 봐라. 여러분들 순서 문제 많이 틀려서 해설 자주 읽을 거야. 해설지에는요, 해석 나오고 해설이라고 적힌 데를 보면 제시문은 시계에 대한 이런 내용이고 B는 제시문에 대한 이런 내용이므로 이렇게 이어져야 맞다. 내용적 설명만 해. 근데 그 내용으로는 순서 문제 100% 만점 안 나와요. 알겠지? 오답일 때는 지금처럼 앞에 예시 1번이 없다라는 글의 구조로 한번 명기를 해보자고. 됐습니까? 좋아요. 어우, 잘했어. 그럼 쌤 소거했고요. A보다는 아마 C가 시작일 것 같으니까 뭐라고 가정하고 읽어가볼까? C가 출발이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럼 C의 끝부분을 읽어보자. 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쿼츠라고 하는 거 밑에 뭐 석영?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석영이란 단어를 몰라도 크리스탈은 알잖아. 수정체잖아. 그럼 쌤 얘는요, 물시계가 꾸준한 속도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수정이라고 하는 게 규칙적으로 진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일반적인 시계예요? 구체적인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계제, 물시계, 크리스탈 시계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시계는 반복되는 거야 라고 말해준 다음에 밑에 예시 1번 예시 2번을 붙여가는구나. 첫 번째 예시 1번은 워터, 무슨 시계 얘기했고? 물시계. 두 번째는 크리스탈, 즉 석영. 뭔지 몰라도 돼. 그냥 크리스탈이라고 봐도 돼. 어쨌든 이렇게 예시 두 개 말했구나. 자, 그러면 5번을 찍은 아가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내 말 잘 들어봐. C 끝날 때 예시 두 개 말하고 끝나지.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예시가 라디오 카본 데이팅이라는 클락이 있다는 거구나. 자, 이렇게 보면 연결 어때 보여? 부드럽지. 자, 그럼 여기서 B로 갔을 수 있지만 어디서 멈칫해야 됐던 포인트냐면 뒤에 봐봐. It semes야. 형광펜이야. 멋있어. 쫙. 좀 지워줄게. sims야. 그 얘들아, sims는 어떤 의미야? 뭐뭐처럼 보이다. 그럼 진짜 그런 거야? 그래 보인다는 거야. 그럼 sim이 나오면 100%야. 야, 너 그래 보이지? 근데 그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sims가 드러난 후에 but in fact does not이래.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대. 형광펜 듣지 마요. 계속 쓸 거예요. 똑같은 색으로 치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에요. 이거 잘 봐. 어려워. 부드럽게 흘러가는 시간의 스케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야. 원자의 부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 예시 2번은 라디오 카본 데이팅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이 뒤에 지금 뭐라고 말을 붙이냐면 얘는 겉으로 보기와 그리고 in fact 실제 모습이 달라 보일 수 있어.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운 시간의 규모, 이게 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나는 과감하게 어떻게 봤냐면 겉으로 볼 때는 반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한 거야? 반복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잠깐만. C에서 나왔던 워터나 크리스탈은 정확하게 꾸준한 속도로 이어지고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딱 봐도 규칙성이 보이는 것들 아닌가? 이 생각이 든 거지. 혹시 모르니까 A를 한번 올라가 볼까? 접근법 이해돼요?
B로 갔어도 트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A로 올라가 봐. 인디를 정말로. 그럼 시계는 반복되는 거야. 똑같은 말 나와야 되니까 C에도 반복, A도 반복. 여기가 나쁘지 않죠? 그지? 근데 뒤에 봐. 형광펜, 원경이 졸리면 나가. 여기 놓치면 못 따라와. 여기 지금 무슨 단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이그젬플이지, 이그젬플. 그러면 예시는 반복되는 시계에 대한 예시일 것 같은데 뒤에 이어가 봐. 우리 머릿속에 readily, 준비되게. 야, 그럼 수능 볼 준비가 안 된 거야. 쉽게라는 뜻이잖아. 손쉽게, 가장 빠르게. 손쉽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예시는 바로 marked in hour, 시간마다 표시되는 캔들 한번 생각해봐. 양초 말이야. 됐지? 뒤에 더 가봐. 야, 양초는 말이야. But here,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여기에도 아이티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해. 자, 이 단어 모르면 이 문제 맞추기 힘들어요. 아이티레이션은요, 레페티션의 고급 버전이나 수능의 빈출입니다. 그럼 얘도 무슨 뜻이야? 반복이야, 반복. 한번 봐봐라. 하지만 여기에도 반복은 존재해 라는 걸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얘도 반복이 된다니까? 그럼 뒤에 맞춰볼게. repetitive. 반복된다니까? 근데 뒤에 뭐 나왔어? although 나왔지. 얘들 although는 앞뒤에 반대말을 이끌어가. 얘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게.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하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마스크드야. 숨겨져 있어. 그럼 얘의 반복성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 한 거야? 반복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봐. 겉보기에는 반복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이 예시 2번이라고 했던 레디오 카본이라는 부분은요, 물과 석영에 붙이는 예시가 돼야 돼요? 캔들에 붙여지는 예시가 돼야 돼요? 캔들에 붙여져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게 맞아요? 4번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이제 5번 소거를 잡아야지. 그치? 자, 5번 선제라 쌤이 쓰는 대로 한번 적어봐. 쌤, C 부분에서는요, 반복이 두드러지는 애를 얘기해요. 근데 B 부분에서는 겉보기에 뭐를 안 하는 애처럼 보여요? 반복하지 않는 애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몇 번이라고 해? 2번째잖아, 어나더니까. 자, 이거 이해될까?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매칭 안 되지. 이해됐지? 야, 지금 이렇게 풀었을 때 의문의 여지가 있어? 쌤, 그래도 얘는 괜찮지 않아요? 라는 생각 드는 거 있어? 없지. 내용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흐름으로 쌤이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 그럼 이거 우리 오늘 익숙하게 해야 돼, 얘들아. 오른쪽 밑에 아마 공간이 좀 남았죠? 남았지? 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서 내가 얘도 해볼게. 오늘 집중 너무 잘하네? 진짜 잘하고 있어?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면 좋으냐면, 자, 위에다 물결로 끊어봐. 끊고 이제 최대한 내용 관련된 건 빼고 글의 구조적인 흐름으로 전체 지문을 정리해 보는 거야. 내용은 빼고. 그럼 일단 정답을 적어. 자, 제 C A B. 자, 이렇게 올바른 순서를 먼저 적어. 적고 내용에 관련된 건 최소화시켜 보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출발이었으니까 그 제시문 안에서 출발을 통념과 반박이 있었지. 그리고 지문에서 중요한 건 반박이었으니까, 아, 시계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진다?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똑같은 말을 C의 첫 문장에서 이어서 진술한 후에 머릿속에 그려지니 배웠던 거? 그 이후에 자, 이것에 대한 예시 몇 가지를 붙였지? 2가지 말해줬지.
돼? 다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예시는요, 반복이 명확한 예시였어요. 딱 봐도 반복이 드러나는 예시였다고요. 그래서 A에도 indeed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시계는 반복되는 겁니다 라는 걸 말해준 거지. 준우 됐지? 그럼 여기까지 똑같은 말일 줄 알았는데 The only example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럼 나는 이 예시가 위에 나오는 예시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의 예시는 간단하게 실제가 일치하지 않은 시계에 대한 예시를 말했던 거지. 그 일치하지 않는 예시 1번이 the only example로 캔들 말했던 거고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B에서 형광펜 쳤던 건 another였죠. 그리고 much 블라블라 ER만 쓰자. 비교급이었단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시 몇 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번으로 이어졌던 거지. 이렇게 매칭됐던 거지. 내용적인 거 최소화했어. 자, 이거 이해되냐 안 되냐? 되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얘들아.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한 4-5줄 적을 거거든요. 왼쪽 윗부분이 공간이 남네요. 이거는 이 지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순삽 전체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야, 이거 어디 가도 이걸 어떻게 듣냐, 이거 조정식 거 왜 듣는 거야? 난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 조정희 선생님한테. 어찌됐든 봐요. 자, 왜 그런가 봐요. 지금 쌤이 여기서 타이틀을 잡아줄 건 별표야. 너한테 한 말 아니야. 알겠지? 자, 별표. 순서 삽입 문제의 빈출 로직이야. 빈출. 자, 로직이라고 하는 건 아가들 답을 만드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여기서 답을 만들고 여기서 오답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내가 로직으로 계속 잡거든요. 딱 3가지야. 하나, 둘, 셋. 이거 오늘 뒷문제까지 다 적용할 거예요. 왼쪽 위에다 쓰면 좋겠는데? 그치?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타이틀은 분홍색으로 갈게. 자,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 예시를 가지고 포인트가 정리될 때도 하나, 2개의 흐름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나열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가 만드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나? 전환의 느낌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시의 경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과 같은 경우야. 일단 지금 이 지문 안에서 예시가 총 4개였어. 물시계, 석영시계, 그리고 캔들, 그리고 방사성, 연대 측정, 뭐까지요. 총 4개의 예시죠. 그쵸? 그러면 1번은 이거야. 열거되는 예시들을 어디에 이을 것인가? 요거 하나. 예시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1번, 2번이고 뭐가 1번, 2번으로 붙여주어야 하는가? 자, 이게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거 다 볼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시는 분명 구체적 진술입니다. 그러니 예시와 예시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일반적 진술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매칭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예시는 어떤 진술 뒤에 붙어야 돼. 이걸 매칭이라고 할 거고요. 나열이라는 건 조금 간단해요. 여러 정보를 나열할 건데
어느 문장 뒤에 2번으로 들어갈 것인가? 요걸로 포인트가 나오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어. 자, 나는 요즘에 A라는 기술이 생겨났어. 근데 이 A 기술은 장점도 여러 가지고 단점도 여러 가지더라. 장점의 첫째, 둘째 나열했지? 단점의 첫째, 둘째 나열했지? 그럼 이 끊기는 부분들에서 문제를 만든다고. 그럼 2번이라고 얘기만 했는데 얘는 단점의 2번일지 장점의 2번일지를 결정하고 고르라는 게 출제 의도로 나온다고. 이해돼요, 이 말? 좋아. 하나만 더 해보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자주 나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건 반대 개념이 등장하는 글에 썼어요. 대립 개념, 반대 개념. 요것만 하고 쉽게. 반대 개념. 자, 이랬을 때 반대 개념이 등장하는 글에서는요. 야,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반대된데 그럼 지금 이 문장을 이쪽으로 넣어야 돼? 이쪽으로 넣어야 돼? 얘네 편이야? 얘네 편이야? 자, 이걸 조금 어렵게 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범주화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너무너무 자주 나와서 쌤이 얘까지 한 번만 가볼게요. 내가 오늘 목소리 힘이 크지? 자, 봐봐. 내가 문제를 만들 거야. 전환에 대한 예시로 문제를 만들어 볼 거야. 졸라 간단해. 답 뭐로 만들 거야? 내가 뭐 만들고 싶어, 답? A로 가볼까? A, C, B 이런 거 만들어 볼까? 그치? 희열이 느껴지게. 자, A, C. 아무 감흥 없지? 알고는 있어.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때 내가 색깔을 조금 구분해서 써볼게. 선생님, 여기서 출발할 때 제시문은 플러스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A 붙였어요. 왜냐면 얘도 플러스였거든요. 그리고 C의 첫 문장도 뭐였냐면요. 플러스였어요. 근데 C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however가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럼 마지막 B는 뭐로 끝나야 돼요? 뭐로 끝나야 돼요?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죠. 요거예요, 요거. 이 모양이 이따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지금까지 나온 기출 다 분석하면 이 안에서 거의 대부분 움직여. 알겠지? 자, 한 번만 말하고 쉬는 시간 갖자. 자, 첫 번째 뭐? 아, 작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자, 예시는 첫째. 읽어. 어디에 이을 것인가. 나이스. 자, 둘째 갑니다. 일반적 진술의 매칭. 자,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열 갑니다. 어느 문장 뒤에 2번으로 들어갈 것인가? 대답 안 하면 대학 떨어진다? 안 읽으면 대학 떨어진다? 갑자기 읽기 시작하죠? 자, 세 번째 전환. 자, 무슨 개념 등장할 때? 반대 개념 등장할 때. 무슨 화? 범주화. 그래, 여기까지 기억해보자. 1번 찍었다. 1번. 찍을만한데? 왜냐면 너무 데이터 보고 웃겼어. 1번 찍은 친구들은요. 상위 몇 프로였냐면 3%였어. 너무 스페셜한 친구들 아닌가요? 1번을 3%가 찍어줬고요. 자, 그 다음 선지들도 보면은 1번이 3%, 그 다음에 2번이 22%. 내가 몇 프로에 해당되나 봐. 그 다음에 31%, 4번이 18. 그 다음 5번이 24%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5번이요. 근데 보니까 잘했어. 2번이요? 3번이요? 요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2, 3번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그럼 나는 3번 찍었는데 답이 5번이래. 그럼 나는 뭐 잘못 판단한 거야? 처음부터 잘못 판단한 거야. 그쵸? 시작점에 대한 판단이 잘못돼서 그게 왜 그랬나 잡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답은 5번이었고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풀어보는 겁니다. 제시문부터 가볼게요. 제시문은 크게 보자. 자, 보자. 선생님, 일단 제시문 먼저 정리 한번 들어갈 건데, 자, 크게 읽어보자. 여기다 안 쓰고 내가 직독직해 해볼게. 따라하지나 봐봐. 화면을 눈으로만 보고 따라하지나 봐. 자, 철학은 허락했다. 더 넓은 질문을 묻는 것을. 뭐보다? 다른 어떤 과학 분야들보다.
자, 지금 내가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어? 분야 혹은 학문 다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 첫 문장 안에서도 중심 소재는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철학이다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연습하거든? 첫 문장 안에서 철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골라본다면 뭐가 될까? 맞춰봐. 전 이건 것 같아요. 맞춰봐. 인사이트. 첫 문장. 요게 안에서만 지금 읽은 거. philosophy 적었잖아, 이 새끼야. 자, 또. 브로드 맞나요? 브로덜. 맞아요. 브로덜 맞아요. 요게 가장 중요한 단어야. 맞아. 철학이라는 건 다른 어떤 과학 분야보다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한다? 넓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한다. 그럼 약간 사이즈가 철학이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철학이 별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철학이 좋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가볼게. It is capable. 그럼 이때 it은 철학일 거 아닙니까? 그럼 철학은 가능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럼 어떤 단어 하나 짚을까? 지금까지는 bigger. 맞아요. The broader하게 보게 만들고요. The bigger 또 가능하게 만들어요. 또 가볼게. And providing important insight. 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providing important insight. 어떤 게 중요해? insight. 그래, 여기까지만 잡았을 때, 필자는 지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설명을 하는데, 자, 이거 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 철학 꽤 좋다. 되게 중요한 학문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잡아놓고 나서 A, B, C를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좀 키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A, B를 먼저 잡아줄게요. 자, 쌤 지금 A 자리에는요 this means that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석하면 무슨 의미야? 이건 대절이야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his means that의 앞에 이어질 내용과 뒤에 이어질 내용이 매우 명확합니다.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보통의 경우에 추상적 진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걔가 무슨 말 하는지 뒤에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앞 문장에 대한 앞에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this means that의 앞뒤 연결은 서로 같은 말 해야 돼요? 다른 말 해야 돼요? 같은 말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쵸? 그럼 I, 뒤 얘기는 같은 말이겠다. 자, 이걸 기반으로 그럼 이런 프레임이 가능하지. 자, A 내용 우리가 읽고 정리할 건데 늘 저렇게 형광펜 단 서 있으면 무슨 내용 추론하라 그랬어? 앞 내용 추론하자. 맞지? 그럼 똑같은 말 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춰서 들어가 봅니다. This means that. 이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가 붙어. 자, 이제 형광펜 단서 추가해야 돼. while 너무 많이 배우고 있잖아, 지금. 자, while 나오면 머릿속에 뭐 생각해야 돼? A, B. 자, 그럼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 B가 중요하다고. 준이야, 말하면서 들어라. 자, 그럼 while 나왔을 때 밑으로 나오고, 컴마 있죠. 여기요. 그래,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줘. 내가, 얘들아, 여기 읽지 말고 풀어. 하는 건 딱 한 경우밖에 없다. 이미 앞에서 너무 명확한데 예시 나오고 끝날 때. 그때 내가 얘들아 생략해도 돼 라고 말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수능 문제 일부 풀고 푼다. 이거는 모험이야. 알겠지? 그럼 A 부분도 빨리 읽어는 나가야 되지? 하지만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남는 메시지는 A에 있어야 돼? B에 있어야 돼? B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읽기나 봐봐요. 자, why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게 provide, 제공해요. valuable insight,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니까요. 그럼 지금 A 부분은 철학이 짱이라는 거야, 별로라는 거야? 짱, 괜춘. 자, 근데 컴마 뒤에 봐. 그런데 철학은 need to be supplement. 야, supplement 뜻 뭐야? 보충이야, 얘들아, 보충. 야, 너 보충 수업 받자. 어떤 거야? 내가 완성된 상태야. 메꿔야 될 게 있어.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 철학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야? 부족한 게 있다는 거야?
여기가 핵심이야. 자, 그럼 요걸 읽고 나니까 제시문과 A 뉘앙스가 어때요, 여러분? 반대돼. 그러니까 스페셜한 애들인 거야. 몇 프로? 3%. 그지? 반대되는 거 이어갔잖아요. 맞죠? 아마 찍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정리 갑니다. 물론 철학이 밸류업을 한 걸 주기는 하지만 철학은 보충이 필요해. 그럼 그 자체로 부족한 게 있어. 이런 뉘앙스잖아. 맞지? 그럼 쌤 지금 1번은 되지 못해요? 그럼 안 되는 이유를 옆에다 적으세요. 1번 선지 옆에다 적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제시문과 A는 서로 어떤 논지예요? 반대. 난 잘려서 안 쓸래. 제시문과 A는 반대. 적었어. 새끼. 제시문과 A는 반대. 이번 주 한 과목은요, 빈칸 순서 삽입을 다 시키려고 했거든요. 몇 문제예요? 8문제 첨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쌤이 이번 주는 빈칸 4개만 할 거야. 다음 주에 순서 삽입할 거야. 순서 삽입 첨삭할 때의 조건은요, 1, 2, 3, 4, 5 옆에 지금 적는 것처럼 속어 논리가 적혀 있어야 돼요. 승준이 원 알겠어요? 애가 지금 입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턱 닫으세요. 먼지 들어가요. 알겠죠? 좋아. 자, 그럼 1번 제꼈어요. 쌤, 이 앞에는 철학은 좀 부족한 게 있어 나와야 돼. 자, 이번에는 B로 들어가 보자. 자, B의 단서 뭐야? tend to. 자,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아침에만 일어나면 약간 밥이 안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럼 10일이라고 쟀을 때 내가 며칠은 밥을 안 먹어, 아침에. 8일, 9일 정도는 안 먹을 때 쓰는 말 아니야? 그래서 tend to가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을 말할 때 쓰는 거라서 통념을 말할 때 쓰기도 해요. 우리가 매번 배웠던 건 통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뒤에 뭐 할 수 있다? 반박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야,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는 애들이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명확한 대답을 주는 애들이 아니라 철학자한테 가서 이건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왜 그런 거 같나?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And their contribution. 그리고 그 철학자들의 기여는 무슨 단어 썼어? 기여했대.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은 철학을 좋게 평가하는 거야?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거야? 좋게 평가하는 거야. 이거 납득되니? 야, 그들의 기여는 consist of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야, 구문특강 병렬 구조 잡았잖아. 1번 뭐로 구성돼 있고? 챌린징. and 뒤에 2번 뭐로 구성돼 있어? 프로포징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기여는 설립되어 있는, 즉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들의 기여가 있어. 됐나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쌤, B 자리에서 지금 말하는 건 철학의 기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여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나요? 그럼 철학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쌤, 이거 기여나 공헌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됐지? 그럼 얘들아, A 뒤에 B가 붙을 수 있을 거 같냐, 없을 거 같냐?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왜? 자, 간단하게 봐. 제시문은 철학의 뭐야? 플러스. 그지? 근데 A에서 다시 철학은 뭐? 마이너스. 근데 B에서 다시 뭐? 철학은 플러스. A 다음에 B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4번 봐봐. A 다음에 B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해되냐? 그럼 4번 옆에다 써봐. 어떻게 틀렸을까? 4번 옆에다 써봐야지. A 다음에 B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 그렇게 써놓는 거야. 근데 이걸 조금 더 고급지게 쓰면 반대 논지인데 B에 역접이 없죠. 4번 옆에다 써볼까? 반대 논지이나 B에는 역접이 없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했던 게 이제 C거든. 자, 그러면 우리 반에서는 지금 보통 틀린 게 B를 처음으로 착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게 왜 아닌가를 보여줄 테니까 봐봐. 자, C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 particularly 라는 단어예요. 다 왔어요. 자, 이 particularly 라는 단어는요. 앞, 뒤 이렇게 연결할 거야. 앞, 뒤. 어떤 식의 논리 흐름이 나오냐면 앞에 나온 내용을 뒤에 나오는 내용에다가 적용해 볼 때 써요. 그럼 앞 내용을 뒤에다가 적용한다는 거니까 서로 같은 말이겠어? 다른 말이겠어? 같은 말일 거야. 그러니 particularly가 나오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논리가 똑같은 게 누구도 있냐면 even이란 단어도 완전 똑같. 자, 그럼 봅시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 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쌤 요렇게 열 맞춰서 내려올게요, 이제. 자, C. 그럼 C의 앞. 됐죠? particularly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말 반드시 나와야 돼. 근데 뒤에서 무슨 말 했나? 철학 플러스 얘기했어. 이거 됐을까? 자, 그럼 봐봐. 너희들이 헷갈렸던 게 이거야. B의 첫 문장도 철학은 뭐야? 플러스지. C의 첫 문장도 뭐야? 철학은 플러스야.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제시문 뒤에 뭐도 되고 뭐도 돼. B도 되고 C도 돼. 자, 하지만 B에서 A의 순서 잡았지. 그치? 그럼 예상되는 건 이거야. B의 마지막 부분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뭐 해주는 어구가 필요하겠다? 뒤집어주는 어구가 필요하겠다. 맞지? 그래서 B의 마지막에 형광펜 들어가죠. 어떤 거 나왔어? however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맞춰서 읽어보면 하지만 조금 더 comprehensive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close collaboration이 나왔네요. 밀접한 콜라보레이션. 뭐가 필요해? 협력이 필요한 거야. 뭐와 뭐 사이에? 철학과 뉴로사이언스 사이에 협력이 required 필요한 거야. 봄쌤 저 뉴로사이언스 뭔지 모르는데요? 괜찮아. 근데 그냥 철학만 있으면 안 되고 철학이랑 이 새끼가 콜라보를 해야만 해.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쌤 B 잠깐만 보세요. 철학의 기여 공헌은 플러스가 맞습니다. 근데 B의 뒷부분에 뭐가 나오면서 however가 나오면서 하지만 철학은 협력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은 철학만으로는 뭐 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기다 대입을 한번 해봐, 얘들아. 2번, 3번에 B가 시작이 될 수 없는 이유야. 공통으로 적자. 2번, 3번 오른쪽으로 공통으로 묶어. 그리고 옆으로 빼봐. 2,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B 자리에 however의 전환이 있기 때문이야. 민서가 2, 3번 말이야. B 자리에 however의 전환이 있기 때문. 그러니 처음에 들어가 버리면 플러스 얘기했다가 however로 마이너스 바꾼 후에 다시 이상하게 플러스 넘어갔다 마이너스 넘어갔다 뒤죽박죽 그리는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 봐. 자, 이 질문의 토픽부터 이야기를 하면 철학과 뉴로사이언스는 신경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글이었어. 철학만으로는 안 돼. 과학과 협력을 해야 돼. 이런 소재였고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로직이 뭔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 필기했던 거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순서 삽입 빈출 로직이었어요. 크게 빵, 빵, 빵 몇 개 잡았습니까? 3개 잡았죠. 첫 번째 뭐였어요? 예시였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나열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민석이? 세 번째 뭐였습니까? 전환이었어요. 자, 예시에는 몇 번 나눴습니까? 1번, 2번 나눴죠. 자, 1번은 뭐였어요? 나열되는 혹은 열거되는 예시를 어디에 이을 것인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시와
일반적 진술의 매칭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는 예시 갖고 푸는 문제였니? 아닌 것 같죠? 그쵸? 자, 그럼 B로 넘어갑니다. 나열을 가지고 푸는 거였을까? 첫째, 둘째란 진술이 전혀 없었거든. 그럼 얘 로직은 뭐가 되는 거야? 전환을 가지고 푼 문제야. 자, 오늘은 로직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뭐 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전환 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면 멍해지지 마. 오늘은 놓치면 이 문제는 하나도 몰라. 봐, 오른쪽 밑에 또 여백 있지? 거기다가 내용 최대한 빼고 로직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려면 답 먼저 적죠. J, C, B, A. 됐나요?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봅시다. 제시문에서는 철학 플러스. 맞죠? 저 단어 그대로 쓸게. C 자리에는 particularly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진술로 철학모 플러스 B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철학 플러스를 이어줬지만 뒤에서 however라는 전환어구가 있었기 때문에 세모 뭐로 뒤집었지 여러분? 됐지? 그리고 A 자리에 형광펜 단서 못 쳐줬어? 디스, 민즈, 대시였지? 그거 그대로 한 번만 적자. This means that. 그럼 이건 맞춰봐. 요 내용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오른쪽 거 풀겠다는 거야? 그대로 풀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끝난 것도 철학은 서플리멘트가 필요해. 즉 철학은 뭐 한 거야? 마이너스. 요것만으론 부족한 게 있는 거야. 아까 전환에 잡았던 거랑 똑같지 않냐? 빼, 전환,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라고. 알겠죠?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하면은 진짜 쉽게 풀려. 됐습니까? 자,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삽입 문제까지 좀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 한 문제만 좀 더 해봤으면 좋겠거든? 뒤에 오늘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내가 39번을 뺄게. 3점짜리 문항이니까. 알겠지? 대신에 요 문제는 우리 반은 모두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됐지요? 자, 요것도 먼저 한번 풀어봐봐. 느낌 보고 풀어봐봐. 그럼 이것만 얘기할까? 얘들아,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의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 이름이 달라요. 번호가 달라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박스 친 제시문이 차이가 좀 있지. 순서 문제에서 제시문은 무슨 문장이야? 첫 문장이야. 그치? 근데 삽입 문장에서는 어떤 문장이야? 중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삽입 문장도 제시문을 먼저 읽어. 다만 제시문에서의 단서는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야? 뭐가 돼? 얘가 될 거야? 한 번 더 박자 맞춰줄래? 자, 뭐예요? 됐죠? 얘네들을 찾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시문의 앞에 나올 내용이 뭘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아. 그럼 팁을 줄게. 뭐야? 누가 끊었어? 제시문 봐봐. 얘들 제시문 안에서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에 해당되는 게 뭐가 눈에 보여? These라는 지시사 보이죠? 그럼 얘만 고르지 말고요. 뒤에 명사까지 같이 가져와요. These internal narrative 형광펜.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거 많이 틀려요. 잘 꼼꼼하게 봐요. 아예 말한 김에 시작하자. 자, 왼쪽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서 내가 이거 연결할 동안 판서 잠깐 멈출게. 말로 할 테니까 적어봐. 간단하니까. 자, 삽입 유형 풀이법 타이틀 다 하시고요. 그치? 왼쪽 밑에다가 그쵸? 네, 1번 갑니다. 제시문 분석. 자, 이제 쌤한테 얼마나 적응했나 보자. 제시문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내리세요. 그렇지. 색깔 바꿔서 해야지.
검은색으로 썼다면 분홍 색깔이나 색깔펜으로 제시문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내리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서 단서가 되는 세 가지 적겠습니다. 뭐뭐뭐 주의하자. 연, 대, 지. 그리고 그 연대지 썼으면 다시 한번 화살표 밑으로 내려서 앞, 내용, 추론.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자, 이게 1번이야. 그런데 2번 들어가 봐. 2번.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연결사나 대명사, 지시사가 없는 지문들이 분명히 있어. 그럼 1번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 쓰는 게 되거든. 그럼 이때 문제 어떻게 풀어? 2번 논리적인 공백을 찾기. 호영아, 2번 논리적인 공백을 찾기. 풀이법 2번 논리적인 공백을 찾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결국 쉽게 이거네요. 제시문에서 연대지 나오면 앞에 무슨 말 있겠다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선지를 읽을 거야. 보통 1번은 답 돼요? 안 돼요? 보통 안 돼요. 몇 번부터 예리하게 보시면 돼요? 2번부터 예리하게 보면 돼. 그럼 우린 지문을 읽을 때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요. 1번 보고 멈춰서 앞뒤 연결되는 거 오케이. 2번 문장 멈춰서 앞뒤 연결되는 거 오케이 잡아야 돼. 자, 근데 얘들아 나 봐봐. 오늘 힘들지? 힘들지? 이게 순서 삽입 문제가 집중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 중간에 놓치면 뒤에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더 집중해봐. 알겠지? 자, 2번 문장을 내가 읽을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이 뒤에 for example이 있어. 자, 그럼 앞에가 무슨 진술이어야 돼? 뒤에가 뭐여야 돼? 그럼 앞에가 플러스라면 뒤에는 플러스 나와야 돼. 이거 맞나 확인하라는 얘기야. 내용이 연결되냐가 아니라 그 단서들을 가지고 앞뒤가 괜찮냐를 봐. 또 가보자. 2번 선지 읽을 건데 여기에 furthermore 나왔어. 자, 무슨 뜻이야? furthermore. 게다가 그럼 앞에랑 뒤에랑 딴소리 해야 돼? 같은 주장 말해야 돼? 같은 주장. 그거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다만 지금은 중간에 문장에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논리 공백이 옛날에는 뻥 하고 떨어졌었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산 얘기하다가 하나만 받아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거 다른 말인지 알잖아요. 논리 공백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실제로 진짜 오답률 70% 이상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요. 이 문장을 굳이 넣지 않아도 연결이 됩니다. 모든 문장이요. 근데 그렇게 5문장이 다 연결이 잘 돼도 그 중에 답이 있고 그 답이라는 근거는 논리에만 있는 거야. 해석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 방식을 살려서요. 38번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을 드려볼게요. 시작.
이게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정답은 이 중에 있거든요. 3번 찍었다. 손 들어봐. 3번. 3번. 네, 좋아요. 4번 찍었습니다. 4번. 4번 눈치 보지 말아요. 자, 5번 찍었습니다. 5번 찍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은근히 털리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야, 내가 답이 5번인데 나는 2번을 찍었어. 그럼 아까 그 3% 친구들이야. 알겠지? 스페셜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 4, 5번처럼 이렇게 몰려서 오답이 나와요. 하나씩 비껴가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빈틈 보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제시문부터 바로 가볼게요. 이거 감만 잡으면 진짜 잘 풀립니다. 순서 삽입이요. 때때로 이런 인터널 내러티브가. 그럼 내러티브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뭐 이야기라고 볼까요? 근데 해설지 보면요, 그냥 내러티브라고 적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이야기, 내러티브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인터널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내면의, 내부의. 그러면 아마 내 내면의 이야기라는 의미 아닐까 싶었어. 그럼 이러한 내 내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형성한 내면의 이야기는 만들어냅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의견에 영향을 미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도 뿌리 깊게 루티드 뭐 되어 있어요? 박혀 있어요. 뿌리 박혀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소화됐나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그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일단 앞에는요, 내 내면의 이야기가 나와줘야죠. 맞죠? 그리고 그 내면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이게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고 그리고 정체성에 뿌리 박힌다는 것도 정체성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말이니까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봐봤거든. 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죠? 그럼 앞부분에는 일단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나의 내면의 이야기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 질문 요 정도 한번 사이즈를 잡아볼까요? 사이즈 괜찮은가 봐줘요? 조금 미세하게. 오케이. 자, 요거 뒷줄 어때? 괜찮냐? 자, 바로 들어가 보자. 자, 선생님 일단 제시문에서 첫 문장 이어갈 때요. while이 또 나와요. 계속 적용하죠. 그 while 나오면 A도 읽긴 읽겠지만 어디가 머릿속에 남아야 합니다? B가 머릿속에 남아야 합니다. 그럼 B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 뒷부분이었거든. 자, 그럼 내가 첫 문장에서도 해석을 좀 잡고 싶은 구간이 있어서 직역을 먼저 해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스토리, 이야기는 분명하게 스타티스틱, 통계치를 도미네이트, 지배한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야기가 통계치를 지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와닿지 않지 않아? 그치? 난 좀 그랬거든, 처음에 읽을 때. 그럼 뒤에 더 가볼게. From both memorability and persuasiveness perspective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번역해보면 기억이 되는 것과 설득력이 있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가 통계치를 분명하게 지배합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얘들아, 부등호로 표현을 했을 때는 앞에 쪽으로 벌려줘야 돼? 뒤쪽으로 벌려줘야 돼? 부등호가? 어느 쪽이 더 세다는 거야? 주어가 목적어를 지배했다. 그럼 어느 쪽이 센 거야? 얘가 센 거지. 그럼 이걸 부드럽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기억이 잘 될 수 있냐? 설득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뭐보다 뭐가 더 세다 이 말이야. 통계치 단순히 주는 것보다는 뭘 만드는 게 나아? 이야기 만드는 게 나아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렇게 도미네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색하면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힘이 세. 영향력이 세. 더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콧마디가 더 중요하죠. 자, 그렇지만 it is rarely a battle. 이거는 배틀은 아닙니다. 뭐와 뭐 사이의 배틀은 아니냐면 요거 구문 때 봤던 단어죠. anecdote라는 단어도 일화라는 단어였죠. 그럼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과 이야기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요. The real clash, 진짜 clash, 갈등을 빚는 건 뭐냐면요. 이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 clash는 갈등 혹은 충돌이란 뜻인데 그렇게 따지면 얘랑 비슷한 말 아니니? 배틀? 그치?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배틀이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뒤에서는 진짜 클래시는 이거야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이거 두 문장을 합치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이건 아니고 얘가 진짜야. 어떤 구조야 이거? A 법 B 화났어요? 자, 레얼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대. 야, 이게 배틀이 아니라 뒤에 더가 but B 이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나대의 법비도요. 문장과 문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중요한 거예요? B가 중요한 거예요? B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또 봐봐. 야,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야기들 간의 배틀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즉 만들어낸 이야기냐 통계치라는 팩트냐 이것의 분쟁이 아니라요. 이야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즉 이미 우세한 인컴번트가 있어. 밑에 보면 점유자. 외우지 마십시오. 그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자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가 맞냐 이 이야기가 더 힘이 세냐 얘네들끼리 맞붙는 겁니다. 됐지? 그럼 첫 문장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딱 하나네.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 이 말 하는 것 같은데? 됐을까요? 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읽을 때는 논리 공백을 따져줄 거라 숫자를 적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문장까지 이야기 중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1번 문장 봐봐. As a storytelling creator, 우리는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생명체입니다. 우린 본디 이야기를 만들어요. 왜? 이야기는 우리한테 중요하거든요. 흐름 괜찮네? 자, 이야기를 만드는 애들로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나래티브를 만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드냐면요, 주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자, 1번 내용은 이거야.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 주변의 세상을 뭐 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다만 아직 답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무슨 이야기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내면의 이야기라고 지칭할 만한 건 딱히 없었거든요. 자, 그럼 1번 괜찮고요. 이제 2번 내려갈 건데 형광펜 단서 시작하자. When 자, 왼쪽으로 빼서 한번 써봐. 쌤아, when이라고 하는 단어도 정말 쓰임이 많은데 요 지문 안에서 쓰였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 when의 앞에는요 일반적 진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만들어서 대답?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뭐 하려고 한다?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일반적 진술을 적어준 다음에 얘가 적용을 시켜보려고 했을 때 when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얘들아, 이 구조가 나온다는 건 일반적 진술과 뒤에 나오는 적용은 서로 어떤 말 할 거다라는 얘기야. 같은 말 할 거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똑같이. 자, 그럼 봐봐. 야, 우리가 말이야 되게 다른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사실을 마주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사실도 있을 수 있어. 이게 우리 주변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근데 얘네들을 볼 때 우리의 정신은 seek to make sense of them.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더라. 이때 them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나는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보게 되는 팩트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냐면요. By forming story around them. 그것들을 위주로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애써요. 됐냐? 그럼 얘들아, 결국 2번도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뭐 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앞뒤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2번에 논리 공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소거하시라고. 되지? 3번 들어가 볼게. 그럼 얘들아 3번에서는 형광 펜칠만 한 게 뭐가 나와요? For example. 명확하게 나오지. 아. 얘는 쉬우니까 여기다 바로 갈게. 그럼 쌤 3번에 for example을 적었다는 건 마찬가지 예시여야 해요. 자, 그럼 예시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해줬던 이 말이야.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려고 해요. 라는 게 그대로 똑같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단, 예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보니까 야 이런 말이야. If you have had some bad, 네가 좀 나쁜 경험을 했어. 누구랑? With graduate, 졸업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졸업생이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특정 대학에서 온 졸업생이었어. 아, 내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 1년차 됐을 텐데 그때 후배가 들어왔거든? 아, 그 새끼 연대 나오는데 존나 싸가지 없어. 연대 애들 왜 저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연대에서 온 애들을 봤어요. 그때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이때 너는요, 만들 거예요. 부정적인 나래티브를 당신의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럼 내 마음에다가 내가 만든 부정적 이야기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로 매칭될 수 있겠어? 내면의 이야기로 유력해 보여. 그래서 쌤은 문제 풀 때 얘를 메모 박스를 쳤어. 자, 그럼 내가 아까 3번부터 물어봤거든. 얘들아 3번에 들어갈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3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야? 무슨 이야기라는 언급이 없어. 내면에 라는 언급이 없어. 아까 3번 찍었던 친구들 이해되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내가 걔에 대해서 말이야. Who went to that school. 연대 들어가는 애들이라면 아, 얘네 별로겠지 라고 내면의 목소리를 만들어. 더 갈게. Suddenly, 갑자기 말이야. You judge everyone. 넌 모두를 판단하게 돼. From the university. 그 연대 나온 애들 모두를요. By what you have experienced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그냥 단 몇 번 만에 불행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근거에 경험했던 것에 의해 평가할 거야. 됐니? 그럼 결국 네가 what you have experienced 경험한 것들이 너의 마음속에 새겨진 부정적 이야기일 것이고 이걸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게 될 거야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3번에서 시작한 예시는 3번에서 끝나는 거니 4번까지 한 덩어리로 가야 되니? 4번까지 한 덩어리의 얘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4번에도 빈틈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공부하는 거라서 여기 한 줄만 떼고요. 밑에 5번까지 갑시다. 자, 5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단서는 뭐예요? 5번은 뭐예요? for example 아니에요, 얘도? 자, 그럼 내가 출제 의도를 말해줄게, 여러분. 쟤도 for example이니까 예시지. 근데 예시가 시작될 때 for example을 넣는다는 건 바로 앞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구체적 진술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앞에 예시는 네가 한 번 마이너스한 경험하니까 연대 애들 다 낙인 찍고 보잖아. 이거였지. 그러면 연대 애들 낙인 찍고 보는 것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된다고. 이 말이 이해돼요? 그렇다면 조금 더 예를 들면 야 예를 들어서 너가 옛날에 어디 미팅 나갔을 때 연대 나왔다고 하니까 너 무조건 그냥 지지치고 나갔잖아. 별로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되지? for example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뒤를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내러티브가 있을 거야. 그게 어라운드 뭐에 관련된 거냐면 총기를 컨트롤하는 거, 즉 총기 통제나 아니면 기후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 네가 만든 내러티브가 있다고 치자. 자, 소재가 어때졌어? 앞에 거랑. 아예 벗어나 버렸지. 그럼 위에 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논리 공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더 연결해 볼게. 자, 5번에 예시 읽으면서
자, 이렇게 총기 통제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던 나레티브가 있어. 그거는 말이야, 당신의 정체적인 이념과 릴레이티드 뭐 될 거야? 연결될 거야. 그럼 결국 예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네가 만든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너의 이념을 뭐 할 거야? 형성할 거야. 그래,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걸 구체적 진술이라고 했을 때 위에 나오는 논리 공백에는 무슨 진술 들어가야 돼? 일반적 진술 들어가줘야 되지. 이래야 맞잖아. 자, 그랬을 때 선지 위로 올라가 봅시다. 제시문의 내용, 내면의 이야기가 신념을 형성하고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요. 이걸 일반적 진술로 논리 공백에 넣어줬을 때 글이 맞아 떨어지는 게 보이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요, 그냥 앞뒤만 보고 푼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문장을 넣었을 때 앞문장, 뒷문장까지 연결까지 확인을 해주면 좋겠다. 됐어? 아주 잘했어. 자, 여기까지고요. 야,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 해버리자. 빨리 풀게. 5분이면 돼. 5분만 주겠어? 5분만 주겠어? 자, 다들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감아봐. 눈을 못 감는 애가 있네? 눈 감아봐. 아이, 쌤,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 하고 끝내야죠. 당연히. 의사표현 해봐요. 손 들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쵸. 네. 누가 뒤를 봐요? 아, 쌤, 저 알겠으니까 이 문제는 저 안 풀어도 괜찮아요. 끝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자, 알았어요. 자, 눈 뜨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모두가 다 한마음이야?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하고 끝내자는데? 궁금하면 영상으로 보세요. 손 들었나 안 들었나? 네, 이것만 잡을게. 이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이 문제보다 별로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은 좀 안 들어. 그 이유가 뭔지만 빠르게 설명해 줄게. 형광펜만 들어봐. 들고 저희 제시문의 디프런스의 형광펜 쳐봐. 너무 끙끙 앓는 거 아니야, 다들? 자, 형광펜 쳤으면 일단 저 디프런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차이점이란 얘기지. 그러면 제가 차이점이라고 말을 시작하니까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오면 좀 논리적일까? 공통점? 그치? 앞에 공통점 얘기하다가 차이점은 이거야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조금만 더 할게요. The difference라는 단어를 왼쪽에다 그대로 적어요. 난 요로 적을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형광펜 단서 중에 디프런스가 나왔다. 자, 그렇다는 건 얘가 이어줄 수 있는 논리 구조가 경우 1, 경우 2 두 가지로 나누십시오. 자, 첫 번째는 앞에 공통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환의 뉘앙스로 차이점 설명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경우 2번은 지문에서 반대 개념이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앞에는 반대를 나타내는 진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인트를 다시 체크하면 앞에 공통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반대되는 말을 쓸 때도 있다고요. 단 지문 안에서 어떤 개념이 있어야 해요? 반대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만 가볼게, 얘들아. 봐봐. 자, 색깔은 내가 분홍 색깔, 보라 색깔 이렇게 두 개를 쓸 건데요. 차이만 주면 돼. 얘랑 얘랑 반대된다라고 잡아줄 거거든. 자, 그럼 가봅시다. 제시문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The difference is that action in the game. 자, 어디에서의 이야기야? 게임이야. 게임.
그리고 첫 문장 봐봐. 주어가 누구야? 게임 얘기, 비디오 게임, 가상현실. 1번도 주어가 뭐야? 아바타의 몸적 공간. 아바타. 그럼 어디야? 게임이지. 그죠? 2번 봐보세요. 자, 2번은 앞에 뭐로 출발하죠? real world, 현실. 그럼 이 지문 안에서는 뭐와 뭐의 대립이 존재하는 거야? 현실과 게임, 현실과 가상 공간이라는 대립이 존재하는 거야. 더 가볼게. 3번 들어가 보면 플레이어입니다. 자, 플레이어는 어디서 쓰는 개념이에요? 게임. 내려가서 여러분들 밑에 부분 봤을 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perceiving 블라블라 나옵니다. 뒤에 부분 보면 you are perceiving the game. 또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 나와? 게임 얘기 나오는 선지야. 집 가서 풀어볼 사람들 이 위주로만 풀어봐. 5번 내려왔을 때요. 블라블라 하면서 자신의 인식이 익스텐드 된답니다. 어디까지요? 게임까지요. 다 무슨 얘기로 끝나니? 게임이야. 자, 그럼 딱 한 문장만 다른 얘기해. 몇 번만? 2번만이지. 자, 그럼 답은 2번 앞이냐 뒤냐거든? 몇 번일 것 같아? D. 자, 나는 2번 같다. 나는 3번 같다. 왜 3번이 돼요? 제시문은 무슨 얘기 했으니까요? 게임. 그럼 게임의 반대는 뭐밖에? 현실. 그럼 5개 문장 중에 현실 얘기한 건 뭐밖에 없어? 2번. 그러니 답은 몇 번에 들어가는 거야? 3번. 네, 요거 생각 안 하면 몇 번이 제일 많은 오답이게? 2번 찍은 게 제일 많은 오답이야. 아시겠죠?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좋아요. 자, 오늘 너무 집중 잘 해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면 수능에 대한 분석은 끝낼 거고요. 다시 대입학 문제로 기본을 돌아갈 겁니다. 주제 문제 푸는 걸로 사이클에 바꿀 테니까 이해하시고, 알겠죠? 자, 그러면 단어 암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